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트로이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도주한 아에네아스와 유민들이 배를 이끌고 떠나는 그 여정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아에네아스가 트로이아에서 일단 빠져나왔죠. 그리고 트라키아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트로이아를 지어보자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베는데 갑자기 피가 흐르면서 나를 자르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에네스 깜짝 놀라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델로스 섬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신탁을 하나 듣게 되는데, 처음에 너희 선조들의 줄기에서 너희들을 낳아준 그 나라가 너희들을 반갑게 품에 안아줄 것이다. 너희들은 옛 어머니를 찾도록 해라. 얘 어머니가 누구야? 이걸 듣고 그 앙키세스, 그러니까 아에네아스 아버지가 그런가. 거기 옛 어머니라고 그랬어? 그럼 거기 크레타야. 이러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크레타라고 그랬을까? 몇 가지 이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르다노스 후손 중에 크레타에 머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긴가 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앙키세스가 크레타를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 크레타로 가자. 그래서 또 거기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럼 어쨌든 신탁을 받고 크레타로 간 거니까 네. 저곳은 괜찮겠죠? 근데 갑자기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돌면서 도시가 막 황폐해지는 거예요. 저기도 아니네요, 그럼. 그러니까 아이네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때 시름에 빠져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들의 목소리가 또 꿈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꿈에서. 자, 그렇다면 아이네스가 받은 신탁은 또 어떤 건지, 이것도 규현 씨가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크레타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신께서 지시한 곳은 여기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 그곳을 이탈리아라 부르고 자신들을 이탈리아인이라고 부른다. 그곳이야말로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들에게 속했던 곳으로 너희 선조 다르다누스와 이아시우스도 그 땅에서 태어났다. 네. 어떤 내용인지 딱 들어오시나요? 이태리로 가래요. 네. 이탈리아로 가라. 근데 왜 이탈리아냐? 그 다르다노스 얘기했었잖아요. 제우스와 엘렉트라 사이에서 다르다노스가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이탈리아 반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후손인 아에네스가 트로이아에서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건국되는 거 당연하다는 것처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탁을 받은 이 아에네아스는 크레타 섬을 떠나서 이탈리아를 향해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칠리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시칠리아 쪽에 와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아에네아스는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여기 시칠리아 섬 왔고 여기서 돌아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아에네아스 일행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올림포스의 신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라나 뭐 이쪽 아니에요? 네, 맞아요. 헤라였어요. 왜냐하면 헤라는 계속 트로이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잖아요. 나에게 황금사과를 주지 않았다니. 맞아요. 게다가 황금사과를 차지한 게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지금 저기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러 간다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신 아울루스를 찾아가서, 야, 쟤 좀 어떻게 해봐. 폭풍을. 네. 아주 험한 폭풍, 북풍이 막 아에네아스 일행을 덮치게 되고 배가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헤라가 로마 건국을 막 계속 방해하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결국 출발할 때는 20척이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졌고 7척밖에 안 남은 상태이긴 했었어요. 여기서 잘 보면 아프로디테는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렇죠. 좀 도와주지. 사실 아프로디테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우스를 찾아가게 되죠. 인간과 신들의 전능하신 지배자요. 그래. 아이네아스는 그만큼 고난을 견뎠는데도 아직도 이탈리아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매고 있어요.
몇 년 뒤에 트로이아 조상의 새로운 혈통에서 로마 민족이 태어나 바다와 땅을 다스리게 된다고 제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안심해라. 네가 아끼는 자의 운명에는 변함이 없다. 이탈리아에는 라비니움 성벽이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치열한 전쟁에서 이긴 아이네아스는 반항하는 여러 민족을 통제하고 법률과 질서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아프로디테를 안심시키는 거죠. 기다려봐, 좀만. 그러면 이제 아이네스가 정말 안전하게 이탈리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곧 갔겠는데요? 예. 예, 그런데 폭풍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북아프리카 해안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카르타고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현재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지역이죠. 여기에 아에네아스가 도착했는데 이게 바로 트로이아를 탈출하고 난 지 7년째 되는 해였어요. 길다. 7년 동안 아무런 기약도 없이 바다를 헤매고 다니다가 아에네아스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때 아에네아스 앞에 한 여자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여자 사냥꾼이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어딘지 다 알려줘요. 여기는 카르타고고 어떤 왕이 있고 그러면서 자세하게 말해주면서 아에네아스의 사기를 북돋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아에네아스에게 용기를 준 이 여자 사냥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라고요? 아까 몰래 이렇게 변장해서 온 거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당연한 예, 거잖아요. 자기 엄마가 예. 구해주러 왔겠죠. 그렇지. 네, 이 사냥꾼이 바로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왔던 겁니다. 엄마밖에 없지.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는 네. 진짜 불륜에 잔인하고 막 바람기 네. 엄청 많고 막 이런 이미지인데 이 로마 신화에서는 좀 완전 되게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라요. 모성애가 네. 강하고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책임감 있고. 맞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그 아프로디테를 묘사할 때 굉장히 모성애가 강한 모습으로 그려낸 거는 로마의 전형적인 어머니상을 베르길리우스는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모양처 이미지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확 들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응원에 아에네아스는 카르타고의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에? 누가 왕이죠? 그 당시에 카르타고를 다스리는 사람은 여왕? 네, 디도라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 아에네아스와 디도가 서로 바라보는 눈빛 어떤 것 같아요? 눈이 맞은 것 같은데요. 눈빛이 이제 심상치 않게 디도 씨는 지금 눈이 풀려 있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 둘이 이렇게 또 여기서 눈이 맞아버리면 그냥 눌러 살 수도 있잖아요. 이탈리아 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고. 예. 사실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된 게 두 사람의 뜻이라기보다는 헤라의 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느 날은 이 디도와 아이네아스가 같이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갑자기 헤라가 폭풍으로 일으켜서 이들을 못 살게 구는데요. 자, 이 폭풍으로 피해서 이 둘이 동굴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이 젊은 남녀가 깜깜한 동굴에서 둘이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헤라의 음흉한 계획이 성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헤라는 만약 두 사람이 이어져서 부부가 된다면 아에네아스가 카르타고에 정착하게 될 거고 그러면 아에네아스는 새로운 트로이아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아프로디테도 도와주거든요. 왜 도와줄까요? 이 둘의 사랑을요? 네. 아프로디테가 아이네아스가 너무 오랜 여정 때문에 많이 지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더 머물면서 쉬기를 바랬기 때문에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인 에로스를 아이네아스의 아들로 둔갑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화살을 쏴서 디도 여왕이 아이네아스에게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거의 부부 관계처럼 되고 결국 여기서 1년을 머물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신이 또 있는 거예요.
누구지? 바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의 큰 계획이 있었는데 아에네아스가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화가 난 제우스가 전령의 신 헤르메스, 메르쿠리우스를 불러서 아에네아스, 쟤 좀 혼내주고 와.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와. 그러면서 보내게 됩니다. 네 이놈! 아니 어쩌자고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너의 아들과 후손을 생각해라. 빨리 이곳을 떠나 이탈리아로 가라. 거기에 너의 도시, 너의 후손들이 살아갈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너무 심각해요. 이 얘기 듣고 헤르메스가 한 얘기죠? 네, 헤르메스가 전달해 제우스. 주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 7년 동안 고생하다가 어렵게 정착해서 아름답고 유능한 여왕과 지금 사랑을 나누게 됐는데 나보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고 싶을까요? 근데 가야죠. 제우스 신이 원하시는데. 네. 근데 고민 끝에 아에네아스가 결단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떠난다는 것 이게 이제 가슴 아플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트로이아가 왜 멸망했죠? 여자 여자. 때문에, 헬레나 때문에. 파리스가 헬레네와의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파리스는 사랑 때문에 조국을 버린 사람이었잖아요. 아, 근데 만약 또 그 아에네아스가 조국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다면 트로이아는 영영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결국 선택을 하죠. 내가 사랑 대신 조국을 택하겠다. 나의 사명을 택하겠다. 디도는 아이네아스가 떠나간 이후로도 한참을 힘들어합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기 위해서 장작더미 위에다가 이제 아이네아스의 물건들을 쌓아놓고 불태우려고 하는 거죠. 오.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배가 아. 이제 새벽녘에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기 있었네. 결국 칼끝을 자신한테 겨누고 자결해? 자신이 제물이 돼서 죽게 됩니다. 아, 저 밑에 칼이 있네. 너무 진짜 그리웠나 보다. 너무 사랑했나 보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르타고와의 그 관계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한번 될 수 있는데 아에네아스는 카르타고를 떠나죠. 그런데 이때 아에네아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그 앙키세스의 혼백이라고 그럴까요? 환영이 나타나갖고 아에네아스에게 아들아, 내가 해줄 말이 있다. 그러니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디죠? 저승인 거예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살아있는데 뭔 저승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저승으로 내려오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에네아스가 그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던 시빌라라는 무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시빌라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쿠마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빌라를 만난 아에네아스는 둘이 같이 저승으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아, 예, 그 이탈리아의 한 고고학자가 이 아이네아스와 시빌라가 만난 동굴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저 동굴인데요. 자, 이 동굴의 사다리꼴 모양의 통로로 쭉 들어가시면은 그 동굴의 끝에 있는 작은 방에서 이 시빌라가 기거를 하면서 예언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빌라는 그 아에네아스가 저승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황금가지였습니다. 황금. 가지? 황금가지. 가지요? 그 가지를 가지고 가야만 저승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시빌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아프로디테가 또 아에네아스를 도와주게 됩니다. 아프로디테가 비둘기를 보내줘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통해서 황금가지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은 이 아에네아스는 황금가지를 얻게 됩니다. 아, 진짜 엄마밖에 없네요. 진짜. 또 이렇게 해서 아에네아스와 시빌레가 무사히 저승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앙키세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아프로디테는 아에네아스를 돕기 위해
거들떠보지도 않던 헤파이스토스에게 자존심을 숙이고 들어가 부탁을 합니다. 아에네아스를 위한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진짜 어려운 네,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염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하는 거죠. 어머니로서 내 아들을 내 위해 아들을 위해서, 아,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어, 여러분 같으면 헤파이스토스였다면 들어주나요? 아, 꼴도배기 싫죠. 아빠. 전 오히려 반대편에다 무기를 갖다 줄 거예요. 아, 고래 싸우고 있어? 어. 그러면서. 그런데 헤파이스토스가 거기에 따라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 기술에서 내가 약속할 수 있는 노력이라면 무엇이든 다 그대의 것이니 나에 대한 그대의 권세를 의심하며 제발 그렇게 애원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헤파이스토스가 기꺼이 아에네아스의 무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와. 방패? 창과 황금 방패. 강패? 이 헤파이스토스는 아에네아스에게 투구와 절대 뚫리지 않는 청동 갑옷과 아주 정교한 방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와. 그리고 왼쪽 아래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헤파이스토스, 이걸 만들어주고 지금 지쳐서 쓰러져 격렬하게 있는 전사한 모습.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준 무구를 들고 나가서 마침내 토착민의 최고 전사라고 할 수 있는 투르누스와 대결에 나서는데, 세 번에 걸친 치열한 전적 끝에 아에네아스가 투르누스를 누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사람이 아에네아스고 밑에 깔린 사람이 투르누스겠죠. 투르누스. 그런데 이 비슷한 모습이 그려진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뭐죠? 이 그림에서 서 있는 사람, 이 서 있는 사람은 아킬레우스고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바로 헥토르입니다. 아,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비슷하네. 이 그림에서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트로이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헥토르와 아킬레우스의 1대1 대결에서 네. 헥토르가 패배하고 아킬레우스가 이김으로써 트로이아는 거기서 멸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려면 새로운 헥토르가 새로운 아킬레우스를 무찔러 줘야만 새로운 트로이가 건설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에네아스는 투르누스의 약혼자였던 라티움의 왕의 딸 라비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트로이아의 유민들은 또 라티움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아에네아스가 라티움을 차지하게 되고, 이후에 아에네아스는 정말 로마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라비니움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두 민족의 결합은 아에네아스가 그 트로이아의 후예지만 그의 정체성은 또 라틴족을 대표하는 영웅이다. 이런 것도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에네아스를 싫어했던 헤라, 이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헤라는 제우스에게 당신이 나의 남편이니 나에게도 부탁이 하나 있다. 아에네아스가 비록 저 나라를 세우지만 아에네아스가 세운 나라에서는 트로이아의 언어와 문화 이런 걸 다 지워줘라. 아, 사실 그 로마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거긴 트로이아가 없는 게 맞잖아요. 근데 베르길리우스가 굳이 아에네아스 신화에다가 이런 내용을 왜 넣었을까? 트로이아가 없었던 역사를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엄청 한 거네요. 그러니까 헤라가 마치 이것들을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트로이아가 우리의 조상이었던 거를 몰랐던 거야. 아, 이런 식으로 베르길리우스가 얘기를 해준 거라고 볼 수 진짜 있겠죠. 대단하다. 네. 아이네아스는 죽은 뒤에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네아스가 죽고 나자 그 모성이 깊었던 아프로디테는 신들만 마실 수 있는 음료인 넥타르를 아이네아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부활해서 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라비니움의 사람들은 이런 신이 된 아이네아스를 마치 제우스인 것처럼 이렇게 섬겼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아프로디테의 아들 아에네아스가 멸망한 트로이아를 떠나서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기 위한 긴 여정을 정말 우리가 합치가는 것처럼 따라왔습니다. 사실 로마의 역사는 기원전 753년에 로물로스가 세웠다고 얘기된 건데 베르길리우스는 이거를 아에네아스에다 연결시키면서 쭉 로마 역사를 길게 늘린 거죠. 자, 이렇게 로마를 그런 유구한 역사와 거대한 서사를 가진 제국으로 빚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야.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해주고 황제란 이러이러한 품격과 능력과 태도를 가져야 돼 하는 것을 신화적인 인물 아에네아스를 통해서 제시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